제가 가르치는 애도 그런 애 있었어요. 옛날에 북일고면 그 천안에 있지만 자사고잖아요. 네. 거기 애들 잘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 학생 하나가 그 시험 전날 봤는데면 그냥 맨날 장염이어 직보도 못 오고요. 맨날 그랬어요. 엄마가 뭐 그날 아침에 우황청심원 막 이런 것도 막 먹여보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게 되게 큽니다. 저도 안방 들어갈 때마다 장염이 생겨요. 아니 아예 들어오지도 않잖아. 배가 아파서 방에 못 들어와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요즘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갖고 여기서 배운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정민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죠? 아니, 확실히 여기서 들은 걸 열심히 네. 적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은요, 철의 남성. 철의 남성? 네, 마가릿 대처가 이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에서 쇳소리가 나요. 목에 늘 쉬어 있고. 저도 그날 마음이 많이 아팠잖아요. 저도 목이 잘 가기로 되게 유명한데 진짜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을까. 근데 그 열정이 카메라 너머도 전해졌는지 최근 들어서 정말 가장 높은 조회수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분이고요. 오늘 역시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목 자체가 수학 내신 전략적으로 뽀개기예요. 일단 내신은 뽀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신 잘 뽀개셨어요? 저요? 네. 저는 외고다 보니까 내신에 불리했구나. 우린 수능 세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남궁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궁입니다. 네. 네. 오늘은 목이 좀 덜 쉬셨네요. 며칠 전부터 좀 계란도 좀 먹고. 그러겠어요. 네, 관리하셔야 돼요. 네, 방송 나오고 해야 되니까 네. 좀 그렇게 관리도 좀 어때 했습니다. 반응 좀 보셨어요?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그 댓글 보니까 대답도 다 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관심 많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담 갖고 그 이상 뽑아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내신을 전략적으로 뽀개자, 수학 내신을. 저는 그래요. 내신 해봤자 그 학교 수업 잘 들어서 그냥 뭐 시험 잘 보는 건데 이거 뭐 전략이 필요할까? 이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 전민기 씨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 공부 잘했습니까? 내신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내신이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좋아요. 내신을 잘 받으려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와, 세 가지나 필요해요? 마음가짐이요? 네, 마음가짐. 어. 이건 뭐 진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들의 마음가짐 세 가지만 딱 갖고 있으면 내신 점수가 딱 나와요. 뭐가 있어? 하나만이라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하나 맞춰야 됩니까? 뭐지? 모르겠네. 아니 범위를 잘 정해서 네. 계획적으로. 목표. 목표. 좀 비슷했다, 이거는. 네, 목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간절함.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다 간절하죠. 누구나 그렇죠.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지금 대치동 그 시험 기간이거든요. 네. 그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이제 촬영 오려고 낮에 제가 아이들 막 모아놓고 한 30몇 명 질문을 4시간 동안 그냥 생 라이브로 그냥 계속 받다 왔어요. 근데 딱 보면은 1등급 애들하고 2등급 애들하고 3등급 애들하고 이게 질문하는 것조차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 전날 보면은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간절함은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간절함은 뭐하고 딱 직결되냐면 동기부여. 동기부여.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를 막 찾아왔어요. 네. 이게 한 4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시문고 다니는 친구가 저를 막 찾아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딱 연구 데리고 와갖고 앞에 앉혀놓고 딱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연애 상담소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공부에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으니까 야 조용히 하고 가고 공부나 해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도 고등학교 때 사람 좋아해 봤거든. 근데 나는 손편지를 썼었다. 너 손편지 한번 써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아파트 그 동에 사는 누나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몇 호에 사는지 알잖아요. 네. 손편지를 써서 그 호수에다 그걸 놓은 거야. 그랬는데 답장이 왔대요. 네. 자기 호수에 그걸 넣어준 거야. 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들고 왔어요. 선생님 하면서 날 보여주는 거예요. 봤어요.
대학생이야. 대학교 1학년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편지에다 뭘 썼냐면요. 이거 아니야? 나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인서울 스카이대 가면 내가 더 사겨줄게. 정말 제가 그걸 사진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거 내가 사진 찍어놨거든. 그거 제가 의심하건데 네. 네. 그 아이의 엄마가 네. 일부러 그 그럴 언니 수도 있나? 척 편지 써서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순수하세요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더니 네. 서울대를 가야 되겠대요. 갑자기 네. 왜? 그랬더니 서울대 가면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한 1년 6개월을 배웠는데 정말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간절함이라고 봐요. 고등학교 1학년이 네. 자기가 3년 후에 꼭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웃자고 또 얘기한 그것도 있지만 이 동기부여 이게 분명히 간절함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간절함을 키우는 방법은 꿈을 가져야 돼요. 꿈. 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자꾸 대화를 하고요.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거를 하려면 대학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과에 가야 되고 그 과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아 얘야. 근데 여기 대학에 가려면 이만큼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프로게이머 하겠대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득할까요? 프로게이머도 네. 요새는 대학에 있어요. 전문 그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공부를 열심히는 안 해도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 남학생들 대부분이 다 프로게이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페이커 모르는구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그럼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수학을 잘해야 잘할 수 있는 게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번 동기부여 했었잖아요. 네. 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럼 넌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니?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공부를 많이 해놨을 때 게이머가 못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너무나 넓어진다는 그렇죠. 걸 아이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네. 내가 가수가 될 거야. 그럼 꼭 노래만 잘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공부도 해놔야 이제 네. 우리가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를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동기부여. 그러면 간절함이 생겨요. 네. 그 간절함 정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틀립니다. 저도 간절함을 갖고부터 네. 방송계에서 좀 더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아. 내가 곧 죽어도 정민여보단 잘 돼야 된다라는 더 간절하게 해드릴까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간절함이 보이십니다. 그거 봐 보이잖아. 제가 팬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봅니다. 네. 간절함 자기들 하는 거 보입니다, 보고. 네. 선생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간절함 갖췄어. 자, 두 번째는 소중함. 소중함? 네. 어떤 소중함? 자, 어떤 소중함이냐? 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소중함. 아. 네. 이게 3년, 6년, 12년이 되면 이 12년 동안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문제를 풀어. 근데 그냥 이러면서 푸는 애들 있어요. 이거 이어폰 꽂고 요새는 네.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풀어요. 네. 이 문제를 소중하게 지금 다루냐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여기 있는 컨텐츠는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니네가 한 문제 한 문제 다뤄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딱 쌓이는 거예요. 그게 3년 쌓이면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냥 이러고 푸는 애들하고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답이 나왔어. 완전히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아이들하고는요, 이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네. 동기부여까지는 네.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은 가질 것 같은데 네. 이 소중함은 아이들이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간절함이 본인들이 막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함이 같이 따라가요. 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이 소중함이 같이 따라가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뭐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좀 저학년 학생들 없죠 그런 거 아직 어리니까 없어요. 빨리 근데 끝내고 싶어. 그렇죠.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공부법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요. 시간 2시간 동안 수학을 할 거야.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뭐냐면 분량을 정해주는 거야. 지금부터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30문제 지금부터 40문제 이래버리면 빨리 끝내야지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10문제만 하자. 지금부터 우리 공부 5문제만 할까? 대신 우리 이 문제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 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는데 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걸 엄마랑 같이 정리해볼까? 또는 그런 과외 선생님을 진짜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도 빼기보다는. 네, 아니, 진도 빼기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충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학원에서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원은 돈을 받고 학부모님들하고 약속한 그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해주시던가 너무 과외를 바쁘시면 통해서. 그렇죠. 뭐 과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중함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문제를 아이가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가 맞아. 저는 소중함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정확히 알고 풀었는지 맞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초등 저학년에는 사실 애들이 일단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고 이 유형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난 대로 답을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난장판 육아 통해서 아이에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붙들고서 그거 다 설명 듣고 서로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생기면서 좀 더 나아졌고 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 저학년일수록 더 중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게 어렸을 때 다 잡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은요,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소중함이랑은 약간 비껴갈 수도 있는데 네. 오답 있잖아요. 애들이 한 번 이해 못하는 거는 두 번, 세 번 설명해줘도 약간 사실 이해를 계속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선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라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얘가 진짜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게 나이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까지는 어리잖아요. 제가 네. 그때 첫 번째 나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달라져야지. 맞아요. 그때 한 번 뇌가 달라지는. 달라져서. 네. 한 번 달라지는 구간이 초5부터예요. 그리고 중2.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2를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초 전에는 조금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좀, 네. 뭐 놔두고 가도 돼요. 네, 놔두고 가면서 대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신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야, 우리 10문제만 하자. 10문제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4문제를 놓치고 6문제를 진짜 되게 소중하게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럼 그 4문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6개 풀어낸 장점을 이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4개는 놓쳐도 돼요. 아직 어리니까.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를 해야 되고 막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고 이러면 잡아야 놓치면 안 되죠. 되지만. 네. 막 초등학교 5학년 좀 넘어가도 이거 안 놓치면서 막 아이가 또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뭐 3학년 요 정도까지는요, 좀 놓쳐도 돼요. 대신 우리가 10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4문제는 조금 부족하게 이해했지만 6개는 정말 너가 완벽히 이해했어. 그러면 이 6문제가 계속 쌓여가는 거야. 그러면 너 머리는 계속 발전할 거고, 수학적 사고력 확장도 계속 될 거고 하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게 어렸을 때 이 자신감 생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냥 수학시험 전날만 되면 맨날 장염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다 그게 수능까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애도 그런 애 있었어요. 옛날에 북일고면 그 천안에 있지만 자사고잖아요. 네. 거기 애들 잘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 학생 하나가 집은 대치동인데 학교를 거길로 다니는 건데 그 학생 하나가 그 시험 전날반 되면 그냥 맨날 장염이어 직보도 못 오고요. 맨날 그랬어요. 엄마가 뭐 그날 아침에 우황청심원 막 이런 것도 막 먹여보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게 되게 큽니다. 저도 안방 들어갈 때마다 장염이 아니 아예 들어오지도 않잖아. 배가 아파서 방에 못 들어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정민이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르는 거를 왜 이거 몰라 하면서 하다가 요즘에는 모르는 거 그냥 제껴놓고 잘하는 거 칭찬했더니 요즘에 좀 많이 맞잖아요. 자기가 숙제 풀어도 그렇죠. 전민기 씨는 저를 지금 계속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요즘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인 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교재들을 하다 보니까 그 교재가 진짜 제가 봐도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도 다들 이 파트를 어려워한대요. 애들 다 잘 못한대요. 근데 애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전에는 막 90점, 100점 맞던 아이가 막 60점, 50점 이렇게 맞아오니까 난 수학을 못하나 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근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를 빼기도 그렇고 자신감 키우자고 또 쉬운 문제만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좀 고민이기는 해요. 아이한테 항상 중요한 거는 점수를 보지 말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점수를 보지 말고 내가 이만큼은 이렇게 잘해서 맞춘 것도 있었지만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를 보완해 가자. 이렇게 네. 자꾸
다독여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네. 그 초등학생들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 두 번째 소중함, 세 번째는 자신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은 일단 학교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은 시험을 보는 학년도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신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요. 그래도 어렸을 때 맨날 그거 다 더해갖고 평균 내고 막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막 그래갖고 애들끼리 야 너 평균 몇 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경쟁심도 막 요새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시험에 소중함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진단평가, 뭐 단원평가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적표에 또 안 들어가. 통지표에 안 들어가. 그리고 통지표에 들어가는 거는 수행평가. 근데 이런 수행평가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다 돼.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별로 시험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어느 학교는 1학기 때만 시험 보고 2학기 때는 시험을 안 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진짜요? 학교는 2학기 때 시험 보고 1학기 때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또 통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선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NK에서도 그래요. 애들 요새 시험 때였잖아요. 중학교 1학년 중에 어떤 아이는 2학기 때 시험 보고 어떤 아이는 1학기 때 시험을 봐요. 아, 대치동도 통일이 안 되는군요. 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 네. 어느 학교 하나만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한 2시간 빼갖고 내신을 해줘. 그럼 뭐 통일성도 없고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시험 때가 되면 독서실 앞에서 애들하고 만나서 야 요번 시험 뭐 이런 대화가 없어요. 요새 애들은. 그렇구나. 전혀 뭐 중1도 통일성 없이 시험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 한 학기는 또 안 봐. 이래버리니까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세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와닿네요. 제가 그 1번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시험의 소중함을 초등학교 때부터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걱정 마세요. 우리 레벨 테스트 하러 다닐 때 애들 충분히 중요한 줄 알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끌고 다니는데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레벨 테스트 레벨 떨어지고, 네. 애들이 그 레벨 테스트도요 한 2번, 3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그다음부터는요 뭐 떨어질 수 있지 뭘 그래 엄마 이러면서 싸워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것도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튼 학원에 대한 레벨 테스트 그거와 학교 시험과는 정말 그 다르지. 느낌이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중1 때까지는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애들이 통일되게 시험을 보는 게 중2예요. 그러니까 중1은 약간 그냥 적응 시기로 다들 학교에서 보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한 학기만 보고 막 그것도 다 다르게 보고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2학년 때 처음으로 진짜 시험이라는 거를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기간에 아이들이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특목고 갈 때 내신이 네. 반영되잖아요. 반영되죠. 1학년 내신은 그럼 반영을 안 시켜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어가죠. 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못 모를 때 이제 1학년 때 뭐 시험 뭐 이렇게 좀 망쳐놓은 아이들은 뭐 좀 또 불리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아, 그러니까 1학년부터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이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기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네, 되게 그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 이제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돼서 이제 3학년이 돼.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이제 시험을 좀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요. 뭐가 다르다는 거지? 중학교 문제들은 아이들이 이제 다 그래요. 그냥 대충 하면 다 맞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되게 중학교 시험을 되게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시험하고 중학교 시험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신유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출제 기관 어딜까요? 그 수능 네. 그죠. 네. 평가원. 네. 평가원을 제외하면 문제를 창작해낼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첫 번째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경기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작년 중간고사 때 재시험을 3번을 봤어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왜? 우리 학교 문제는 어려우니까. 변형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변형하는 것조차가 그렇게 힘들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오류가 막 나. 대치동 강사들도 문제 콘텐츠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오류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구소에서 막 검토 작업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 문제들은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새롭게 다 응용이 되는구나. 그 문제에 만약에 조건이 가, 나가 들어가 있었어. 그럼 다를 넣어요.
달을 넣어서 하나를 늘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질문을 바꿔. 그럼 문제가 완전히 새로워져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블랙라벨도 풀고 뭐 일품도 풀고 어려운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 그 똑같은 유형이 나온 거야. 나왔는데 그렇게 변형을 한 거야. 아유.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게 처음 보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근데 중학교 문제는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시험은 소스가 되게 많아요. 네. 왜 많냐?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하다못해 사설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할 소스가 엄청 많다는 그렇네요. 거죠. 근데 중학교 시험은 없구나. 모의고사가 없죠. 그렇네.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없네.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네.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교육청에서 학력평가. 네. 이게 범위가 어디냐면 중등과정이에요. 딱 그거 하나 있는 거야.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출 변형할 만한 그 소스가 별로 범위가 없죠. 아니군요. 소스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하고 많이 겹쳐. 그러니까 대충 좀 많이 풀고 좀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맞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은 양치기가 돼요. 양치기가 뭐냐면 그냥 뒤롭다 풀리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외고 가신 저 거고. 대전 외고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외고 좋죠. 네. 아니 외고 하려면 얼마 했는데 이게. 아니, 지금 네. 대전 외고 프라임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그래서 이게 중학교 시험은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풀면은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좀 머리 있고, 네. 머리 있고 많이 풀어. 수학 잘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통하냐면 고1 딱 수학상, 지금 우리 아이들로 바뀐 교육과정으로 보면 공통수학원, 네. 딱 거기에 절반까지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고1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 그럼 여기서 진짜 실력은 고1 오빠의 그게 다 나와. 왜냐면 로드맵이. 제가 외고 1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40명 괜찮았어? 중에 6등 했었거든요. 오, 잘했네. 외고에서, 네. 그 다음부터 쭉쭉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 난 수학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알다가. 그렇구나. 그게 고1 1학기 첫 모의고사가 딱 중학교 내용까지. 그러니까 그때 아나운서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셔서 외고를 갔기 때문에 고1 첫 시험은 되게 잘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끔 네이버에 있는 카페나 네. 이런 글들을 보면은 학군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항상 중학교 선정할 때도 내신 문제 어렵다고 해서 막 그 학교는 피하려고 하고 이번에 뭐 어디 중학교가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그거는 뭐예요? 그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선여고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년 전인가 그때 갑자기 의대를 많이 보냈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뭐 수시로 뭐 막 보내고 막 이게 네. 됐었던 네,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대치동 쪽에서 이제 숙명이 원래 더 네, 이제 네, 여고에서는 네. 저기였는데 진선여고에서 갑자기 의대를 잘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진선여고 의대 잘 보냈대 그래? 그러니까 잘하는 엄마들이 또 거기를 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원을 하기 시작한 네. 거죠. 이러다 보니 3년이 딱 지났는데 의대가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거야. 진선여고가? 네, 진선여고가. 오.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이 야 꼭 우리 숙명으로 다 너무 몰리니까 진선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나눠졌어요. 네. 근데 올해 진선여고에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각 학교 막 탑권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몰린 거예요. 진선으로만? 네. 그래서 지금 현고1 그 진선 1학년 아이들이 너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요번 수학 문제 어렵게 낼 거다? 어려울 거야. 근데 그 시험을 오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분석을 아직 못하고 왔어요. 네, 오늘 제가 오늘 밤에 해봐야죠. 다음번에 나오면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군요. 그러네요. 한 번은 되게 웃긴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경기고가 있고 경기여고라는 데가 네. 있는데 경기고는 수학이 되게 어려워요. 경기여고는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수학이 많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경기고 선생님 한 명이 경기여고로 전근을 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경기고에서 시험 문제 정말 어렵게 내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여고 가서. 근데 가셨어. 근데 이제 이분이 수학 출제를 맡게 됐어요. 또 그때 그 해. 그래서 이분이 출제를 했어. 경기고에서 내던 대로. 그때 경기고고 1학년 애들이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열어 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저랑 그 전에 했을 때 뭐 80점 후반, 90점 초반 이렇게 나왔었는데 선생님 막 울면서 저 어떡해요. 저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저 이번에 71점이야. 뭐 60몇 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애들 실력을 알잖아요. 시험지 한번 보내봐. 걱정하지 말고 보내봐. 딱 봤어요.
이거는 70점 초과 2등급 나오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한테 얘기해줬죠. 걱정 마. 너 이거 2등급 나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분석은 좀 하자 하고 애들하고 이제 모여갖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그런 식으로도 많네.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수학이 센 학교들은 계속 세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다 지역마다 있어요. 대치동으로 따지면 휘문고 이런 거 거기는 안 바뀌어요. 거기는 그냥 그런 학교들은 계속적으로 셀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어쨌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했는데도 네. 얘가 수학머리가 좀 딸려. 네. 그러면 어쨌든 내신은 수학이 좀 쉬운 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애매한 건데요. 수학이 막 센 학교에 우리 아이가 그래 좀 부족해. 근데 부족한데 우리가 수학이 되게 약한 학교를 보냈어. 그래도 내신을 좀 잘 따게 하려고. 네. 근데 거기에 갔어. 근데 여기는 수학 문제가 좀 쉬워.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한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애들도 경험이라는 거라면 이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학교 시험 정말 내 머리로도 이게 다 막 되네. 공부 안 해요. 그러면 네. 그렇구나. 그럼 수시로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최저도 맞춰야 되고 결국 수능을 또 맞다. 봐야 되고 수시 100%는 상당히 비율이 적고 대학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학군지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게 이것도 다 아이의 성향이랑 뭐 부모 성향이랑 이것저것 다 골고루 종합해 봐야겠지. 다 골고루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선생님 일단 내 애가 맞는지 아닌지 뭐 컨설팅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쵸? 하지만 직접 경험해 봤는데 유턴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 기한이 언제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고1이다. 유턴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예를 게 들면 뭐죠? 만약에 네. 학군지를 갔어요. 아. 적응을 못했어요. 네. 다시 일반으로 빼요. 약간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을 만한 나이대가 그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친구들이 근데 꽤 많아요. 네. 들어왔다가 나가는 맞아요, 친구들 맞아요, 꽤 맞아요. 많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예 안 된다,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를 다시 턴하는 이유가 수학이거든요. 네. 수학이 그쵸. 대부분 이유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버텨라. 버티면 나중에 정시로 가는 거다. 애가 막 병원 갈 정도로 힘들어하면요. 그냥 내신 점수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아예? 네, 내신 점수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스트레스는 내신 때문에 받으니까. 그럼요. 근데 아. 다만 수학 내신은 신경 쓰게 해라.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1년 동안 시험 보는 게 수원수투를 시험 봐요. 지금 네. 이제 교육과정에서 수원수투에다가 수능 과목이 뭐냐면 선택 하나만 넣으면 수능 과목이에요. 네. 2학년 1년 동안 내신을 4번 보는데 그 1년 동안 보는 4번의 내신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수능 30문제 중에 22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 내신에서 공부하는 수원 수투가 네. 수능에서 22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내신 이꼬를 그냥 수능 준비랑 똑같다고 봐도 되는 그런데 거고. 2학년 1년은 이게 수학의 과목 특성이에요. 국어는 내신 따로 뭐 수능 수업 따로 이래야 되지만 수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은 그냥 학교 내신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그게 다 수능으로 바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학교 시험이 더 쉬운 게 유리할까요? 어려운 게 유리할까요? 어려운 게 유리해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지금 계속 착각을 했던 게 네. 어쨌든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가 달라서 내신 따로 준비하고 수능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은 어쨌든 22문제가 내신이라고 하니 네. 내신이랑 수능 같으니까 네. 그냥 같게 준비하면 되겠네. 그렇죠. 2학년 1년을 배우는 그 내용이 수능에 2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문제가 더 어려운 곳들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 이만큼의 범위를 갖고 있다면 네. 수능은 그 안에 부분집합입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왜냐? 내신은 그때마다 범위가 딱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계에 있는 문제까지 내요. 그러니까 더 넓어요. 대신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수능은 평가원 교수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시냐면 8종 교과서를 쫙 펴놓고요. 거기에 공통으로 모든 8개의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을 딱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부분집합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수학은 좀 어려운 학교에서 3년 빡세게 버텨. 내신, 그거 버티면 수학은 분명히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아들이 9살이거든요. 네. 선생님 앞으로 10년간은 총명함 잃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돈 벌었다고 문제 분석 게을리하지 편한 길 찾지 말고 좀 버티고 있어요. 알겠죠? 계속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간절함, 소중함, 그 제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전민기 씨, 우리도 이거 우리의 대학 보낼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나는 무조건 할 거지. 이거 조회수 떨어지면 안 돼요. 난 그중에 남궁률 쌤이 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내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네. 고등학교는 내가 대충 이제 알겠어. 네. 어떤 흐름인지.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제일 지금 찝찝한 게 중학교 때 네.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네. 있다가 네.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막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 준비가 진짜 중요하겠구나. 전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시청자분들이 좀 신뢰를 가지셔야 될 게 제가 고등강인만 저는 현장에서 15년, 인강을 10년을 했고요. 지금 초중간을 제가 열어서 거기를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네. 저는 초중고의 연결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시험은요. 시험 따로 공부 따로 하셔야 돼요. 왜 오히려 그래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냥 내신만 하면 수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학교 때는 공부 따로 내신 따로.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충 문제만 좀 많이 풀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양치기를 해야 돼요. 시험 때는 양치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양치기만 시키면 이 아이가 그냥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수학 공부는 이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올라가면 양치기 절대 안 통해. 고등학교 1등급 받는 형아들은 양치기 하는 형들이 아니야 하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중등 애들한테는 이 설명을 많이 해줘요. 막 쉽게 푸니까. 그럼요.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제 아이들은 그냥 센 수학 한 권 풀면 그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줄 알고 그게 센 수학 아무 생각 없이 풀어낼 수 있으면 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아까 중등에서는 내신과 따로 그 수학 공부가 따로 투트랙으로 가다가 내신을 양치기로 이제 네. 바짝 준비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내신 말고 그럼 잘하는 상위권 애들이 준비하는 그 무엇은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의 중학교 때는 이제 선행이 필요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해줘요. 마지노선. 저도 선행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고등학교 거를 배워요. 5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수상을 배우는데 야 이게 근데 진짜 맞는 건가? 저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지만 전국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겠죠. 나중에 일단 유리하지 못하더라도 불리하지는 그렇죠. 않아야지. 불리하지는 않은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2 때. 중2 때 고등과정을 일단 들어가자. 아하. 그 일단. 댓글에 수상 계속하는데 수상이 뭐냐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이제는 아시겠죠. 네, 그 댓글을 보셨으니까. 네. 수학 상하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을 얘기하며 제가 저번에 첫 번째 회차 때 말씀드렸지만 수상하는 고등 과정의 구구단이다. 네, 어머님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구구단을 못하면 뒤에 걸 배울 수가 없다. 네, 이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공통수학 1로 바뀌었다는 거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2 때 수상 정도는 선행을 해줘야 된다. 네,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내신 공부 따로 또 이제 다른 그렇죠. 공부 그 좀만 따로 하면 해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네, 내신 공부는 한 달만 시켜도 돼요. 그 외에는 그냥 선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내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어쨌든 맞는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도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조금 실력 있고 머리가 괜찮다 싶으면 좀 그래도 내신 빡센 수학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게 이제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저는 싸움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워봐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냥 뭐 맞아. 싸우는 법을 배우고 뭐 그래봤자 어차피 싸움 못해요. 이게 수학은요 깨져도 보고 저는 이 깨지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요. 요번에 고1 이제 첫 시험을 봤어요. 원래 고1 첫 시험 볼 때 애들이 그 전에 되게 긴장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못 봐도 대학 가는 길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풀고 깨져봐.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 되게 든든하겠다, 애들이. 애들이 시험 끝나고 막 전화 갖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놨더니 바짝 쫄아있던 아이들이 정말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전화해요. 선생님 저 그래도 학군지 이 정도 학교에서 저 5개 틀렸는데 괜찮죠? 야 그러면은 너 모의고사는 1등급이야.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일단 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래요. 학군지 시험에서 뭐 5, 6개 틀리면 모의고사 1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싸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방송이랑도 비슷하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치, 뭐 잘하는 판에 가야지. 뭐 최욱형, 박명수형, 김구라형 듣기만 해도 때리면서 배우니까 네. 뭐 이런 애들 그냥 손바닥 위에서 왜 갖고 놀거든요. 대신 넌 집에서 깨지잖아, 나한테. 아 수학도 이제 되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이것도 사실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그 깨지는 거를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또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같은 처음에 쌈딱들은 그렇겠지만. 소중한 자신감 심어주면서 그래 싸움딱이 아니고 붙어서 계속 이제 떠밀려가는 그래. 애들은 조금 다른 방법 취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뒤에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 뒤에서 받쳐주면 돼요? 그럼요. 뒤에서 다독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그냥 다른 거 그럼 포기해. 안 해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 대신 수학 하나는 하자. 그럼 네. 수학 하나는 잡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재수를 하게 돼도 수학이 잡혀 있는 애들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네. 물론 학군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상황상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럼요. 저는 더 네. 많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학원이든 학교든. 학군지 아니어도 학교를 엄마 아빠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학 같은 거 좀 잘하는. 다 그런 지역별로 대부분 다 있어요. 경북 김천시에 가면 김천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애들 정말 잘해요. 거기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막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일반고 중에서도 어려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을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더 거기 가갖고 아이가 좀 더 어렵게 자꾸 부딪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게 좋고요. 그쪽에는 또 이제 전형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뭐 만약에 뭐 농어촌 전형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또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네.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학교 시험이 어려운 곳 특히 수학만은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사실 학교에서 좀 쉽게 가르쳐도 이게 완성도를 만들 때까지 저는 걸리는 시간이 수학보다는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수학은 진짜 이거 안 되면 재수, 뭐 삼수, 사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수학은 무조건 고등학교 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재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나는 수학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요. 아니 아직 5학년 안 됐으니까 좀 편하게 좀 마음 먹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네, 네. 지키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봤으면 소중함, 좋겠다. 간절함, 자신감. 요즘에 보니까 그 학원도 내신 전문학원 많잖아요. 맞아요, 동네에. 그럼 많아요. 이거 학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학원은 왜냐면 가면 솔직히 어려워. 왜냐면 학군지 아니고 저희 사는 곳 같은 경우는 정보도 되게 얻기 힘들고 여기 좋은 선생님 찾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만을 위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신은 중학교 2학년 때가 처음 이제 시험을 보는 시기니까 중등 학원들일 거예요. 다른 과목은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이제 수학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아이는 1대1 이렇게 옆에 해주는 이게 잘 맞는 아이들도 있고 판서 뭐 이런 게 또 잘 맞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신은 판서보다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밀착 케어가 가능한. 그렇죠. 그게 꼭 1대1 해주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게 이제 이해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여러 분에서 이제 케어하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대부분 학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해요. 수학을. 그럼 원래 네. 그 수상이나 이런 것들 선행으로 좀 진도 빼든 메인 수학 학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통 근데 그런 데서 내신 준비도 같이 따라서 해주지 않아요? 네, 해줘요. 근데 내신 때 또 다른 데를 찾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럼 그 찾는다는 거는 보통 상위권 아이들은 아니겠네요?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가 다니던 학원을 알아서, 다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중위권이나 중, 하이. 하위권에서 네, 내신 맞아요. 전문 학원을 많이 찾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해됐다. 중학교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출 컨텐츠는 어느 학원이든 다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이제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고등학교가 되면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오히려 방학 때 방학 특강은 이 선생님한테 듣다가 내신은 이 선생님한테 듣고 많이 바꿔요. 왜 그러냐면 내신에 특화된 선생님들이 있고 따로 또 특강 때 학교별로. 개념 수업 나갈 때 또 이거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내신은 어떤 선생님을 찾냐 컨텐츠가 있는 선생님을 찾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거를 경험했느냐도 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목동에 그걸 봐야 되네. 어느 고등학교를 10년을 하셨어. 네. 그러면 그 기출문항 분석이 이미 엄청 많이 돼 있을 끝나 거고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 문제의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렇지. 많이 제작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리해지는 거죠. 고등학교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강사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교육
우리 때랑 많이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정보 싸움이야. 알면 알수록 또 흥미롭긴 하다 또 알면 알수록 저희가 지난 몇 회차 전에 이제 개념 지옥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수능 금지곡처럼 쏘리쏘리처럼 계속 개념을 맴돌아. 너무나 강조하시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셨는데 이 선생님마다 조금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달라서 네. 남궁률 선생님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야 물어보지 마. 야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되게 짧게 시청자분들 힘들지 않게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은 독해력이에요. 제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낙엽. 이걸 낙엽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읽을까요, 우리? 니은 아 기역 이응 여 비읍. 떨어지는 잎사귀? 그것도 좋은 독해법인데 네. 수학을 잘하려면 이게 딱 이렇게 쓰되 네.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야, 뭐라고요? 낙엽이라고 쓰되 고독이라고 읽자. 고독? 야 이거 난 또 개념 또 이렇게 가버리면 너 가을이라고 질문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 낙엽이라고 쓰되 고독이라고 읽자. 외로움이라고 읽자. 낙엽의 의미잖아요. 외로움. 낙엽이 상징하는 바. 그럼요. 수학에는 상징이 안 나오잖아요. 있죠. 수학에 상징이 나와요? 그럼요. 수학에서의 독해법은 뭐냐면 만약에 집합으로 따지면은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되게 어려운 테마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학력평가에서 표현된 것만 5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 5가지의 표현이 다 다르게 나왔었어요. 나는 대칭 차집합하면 이해가 알아. 근데 5가지 표현 중에 3번째 걸로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럼 애가 그걸 봤어. 대칭 차집합인지 몰라. 그러니 낙엽이라고 씌어있지만 나는 고독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독을 뜻하는 말은 뭐 낙엽도 있을 수 있고 뭐 찬바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혼밥이 될 수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숨은 고독을 읽어내는 것처럼 그럼요. 수학도 똑같다 이거죠. 네. 그거를 못 읽어내면 결국 중킬러 문항 이상부터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사실 이거구나 하면 다 풀 아이들이 그 독해를 하지 못해서 지금 못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독해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독해를 계속 강조하시긴 하셨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개념을 배울 때 자꾸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시험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분 동안 2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서술형도 4개나 있고 거기에 변별력 문제가 4, 5개씩 있는데 한 문제 2분에 풀어도 그게 다 풀 수 없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데 100점이 나와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냐? 그런 애들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그럼요. 그러니까 다 읽히는 거야. 문제는 길더라도 이건 뭐뭐 해서 이거 뽑으라는 거구나를 쫙 해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니까. 단어가 읽혀야 이 독해가 되듯이 네. 수학도 4줄짜리 5줄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읽히면 이게 나는 소년이다. 소년이다 나는. 이렇게라도 읽어내면 그 수학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게 머리에서 돌아가고 내가 아는 자원들을 투입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 배울 때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계속 말씀드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정말 모르셔. 막 아니, 지금- 슬퍼요 되게. 네. 지금 우리도 알아요. 개념 중요한 거 압니다. 예,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한번 여쭤본 다음에 거예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그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재밌겠네요. 네, 그 중에 제가 꼭 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다들 다 같이 모여서 수학 교도소에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학 내신으로 전략적으로 좀 뽀개보자. 확실히 좀 확 이해가 되네요. 약간 입체적으로 언제 뭘 해야 되고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개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쌤은 그리고 나는 항상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강의를 그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도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잘할 정도면? 일단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애매모호한 그 대답.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귀에 쏙쏙 박혀 아주. 10년 동안 목 관리나 좀 잘하세요. 나중에 목 안 나온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성대결절이라고. 아니, 진짜 걱정돼서 그래. 이거 너무 긁어내는 것 같아, 그래요. 소리를. 결절이 있어요. 네. 이게 봐봐. 강의를 15년 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게 이제 어차피 뭐 죽는 병도 아니고 뭐 수술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 뭐 강의하셔야 되니까 뭐 네. 그냥 나중에 은퇴하시면 하시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그럼 뭐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버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학 네. 내신 전략적으로 포기하기 역시나 열정적인 또 강의를 해주시고 남궁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그럼요. 네. 자, 근데 확실히 나보다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매일 그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이해를 나는 잘하네. 정민기 씨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편하게. 걱정인 게 이 정민여 씨 특징이 뭐냐면 뭐 또? 이렇게 불 붙었다 그냥 확 꺼지거든요. 막상 애 고등학생 됐는데 그때 이제 나 몰라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내가 해주면은 고등학교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해. 중2 때까지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전략적으로 내신을 뽀개는 방법 아주 흥미롭게 제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과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였고요. 네, 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 좀 해줘. 왜 어렵나 그거? 조회수에 비해 너무 딸려가지고. 아유, 왜 다들 반응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함께해 잘 주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